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카펠라 논문 읽어주는 남자, 춘천교대 아카펠라 교육연구소 연구원 한승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원중학교 음악교사 고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중학교 편곡 악곡과 편곡 기법 양하영 선생님의 연구 논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징적인 걸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했죠. 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장르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공부를 다음에 따로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네. 연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자세히 같이 볼게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가창 제제곡을 분석하셨다고 했어요. 네. 논문 갖고 계신 분들은 33쪽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쪽에 보시면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빽빽. 지금 화면에 네. 나오나요? 그 화면에 보면 출판사별 가창 제제곡의 연주 형태 분석이라고 해서 출판사가 나오죠. 교는 교학사, 뭐 금은 금성출판사, 뭐 네, 네, 다는 네. 다락원, 뭐 이런 네. 데잖아요. 동아. 중등인데 다 알겠어. 와우. 제 중등 교과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2009 교과서가 나올 때부터 네. 아카펠라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개정 교과서에. 선생님 네. 그때도 선생님을 하셨어요? 네, 저도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나이가 그럼 좀 네. 있으신 비밀입니다. 네. 10대부터 선생님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어우, 무슨 말씀이세요? 네, 깜짝 놀랐네. 네, 좋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면요, 제제곡의 연주 형태를 분석했다고 해서 가로로 영상에 보시면 독창 및 제제곡의 수와 퍼센트, 네. 2부 합창곡의 숫자와 퍼센트, 3부 합창곡의 숫자 퍼센트, 부분 2부 합창곡, 부분 3부 합창곡, 아카펠라곡, 기타곡, 전체 가창 제제곡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카펠라 곡으로 이미 있는 건 가르치면 되겠죠. 네. 또 그리고 2부 합창이나 부분 3부 합창곡은 무언가를 조금만 더하면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활용할 수 같아요. 있겠죠. 물론 2부 합창, 3부 합창곡이 다 뭐 제 의견에는 좋은 편곡이라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걸 애들이 어떻게 불러? 이런 거. 이걸 네. 가르칠 때 선생님 진짜 힘들겠다. 막 이런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여튼 그런 곡들은 기존의 화음 분석 및 가락들을 잘 추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활용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카펠라 제제곡을 찾아본 곡은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곡은 잠자리. 네. 잠자리 나라 이거죠. 그다음에 네. 마법의 성. 그리고 올챙이와 개구리. 네. 어린 송아지,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자가 잠든 고요한 정글. 이거는 더 라이언스 네, 넥스트 나잇이죠. 그리고 아기 염소. 전 이거 보고 너무 초등스러운데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하신 건데 이거는 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또 이거 잘못이라기보단 교과서에 이미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논문에도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곡을 피해서 네. 좀 더 중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네. 곡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또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게 또 처음인 것 같고 또 생소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게 네, 이런 곡들을 넣지 않았나 싶은데 또 막상 네, 중학교 학생들이 네, 직접 부르기에는 조금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또 다른 연구 얘기하면서도 하겠지만 아카펠라 교육의 아주 쉬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예를 들자면 순환 코드 곡을 적극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학생들은 팝송이나 네. 가요나 좀 좋은 그러니까 노랫말이 괜찮은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 네네. 제고성 측면으로 적극 활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뭐 저도 음악 교과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중등 음악 교과서 만드실 때 이런 익숙할 거란 곡을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네. 가요나 팝송 중에 노랫말이 너무 퇴폐적이지만 않다면 네. 너무 선정적이지만 않다면 좀 적극 사용하셔서 네. 순화 코드 곡들이나 뭐 머니 코드 곡들을 적극 활용한 곡들을 넣어 보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요 그런 제제곡의 6개 곡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이 6곡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리듬, 가락, 화성, 성부 장르적으로는 어떤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리듬은 음표가 반복되고 단기문과 저문표를 일정하게 반복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4, 4, 2, 2, 4, 4, 2, 2, 네. 4, 4, 4, 4, 점이 부는표, 심 이런 식의 네. 뭔가 반복되는 느낌을 썼어요. 네. 또 점음표를 사용한 리듬도 계속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반복해요. 네. 뭐 타, 아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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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아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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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네.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쉽게. 네.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가락도 코러스가 순차 진행이 많거나 네. 동일한 음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1도에서 4도를 갈 때 도, 파 이렇게 가도 되지만 도 가도 되잖아요. 네. 1도에서 5도 갈 때 도, 솔, 도, 시 가도 되고 근데 도레로 가는 거죠. 가급적 그래야 애들이 네. 쉽게. 쉬우니까. 네. 쉬우니까. 그리고 그 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 네. 동일한 음은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너무 똑같은 음을 계속 내면 애들이 음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그렇죠. 우리 네. 학생들, 어른들도 그래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음의 반복은 너무 길지 않도록. 않게 해야 합니다. 네. 화성은 주요 3화음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교과서의 기존 곡들에. 네. 그리고 순차 이동 가능하게 화음을 전위해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위가 좀 작곡 기법으로 볼 때, 편곡 기법으로 볼 때는 의도가 좀 있거나 네. 그래야 하는데 뭐 베이스 특히 이제 베이스의 전위나 하행 진행을 의도로 둔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애들이 잘 부르고 쉽게 부르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라든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 곡에 네. 작곡자가 의도한 오리지널리티의 화성을 못 느끼는데 이런 좀 논란의 네. 여지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분은 멜로디 2개의 코러스, 그러니까 멜로디랑 2개의 코러스가 더해지거나 멜로디랑 코러스랑 베이스가 있는 주로 3성부의 악보가 들어갔어요. 네. 보통 아카펠라 그러면 그래도 3성부보다 많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4성부나 네. 5성부나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3성부가 많이 있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딱 맞추신 두압 아카펠라가 많이 있죠. 두압 아카펠라는 멜로디가 있고요. 베이스가 아주 심플하게 베이스 기타의 라인을 흉내를 내요. 그리고 코러스가 건반이나 기타를 흉내내거나 두압의 발음으로 또 심플한 리듬들을 연주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아까 코러스 설명할 때 잠깐 말씀 못 드렸던 성부에서 멜로디랑 같이 가는 바버샵 느낌의 병진행이 있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병진행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화성감이 더 살아요. 화음이 들리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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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의 명곡이나 이런 TV 프로그램 볼 때 가수가 노래하면 옆에서 코러스 하시는 분들이 화음 넣고 네네. 같이 멜로디에 화음 넣는 그런 느낌이 살아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 선생님들이 아카펠라 악곡을 교과서에서 좀 보시고 하셨을 텐데 선생님의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곡을 주로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곡을 좀 갖고 와서 하시는 편이었어요? 네, 저도 교과서에 있는 곡을 하기에는 네, 학생들이 저희를 너무 어리게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연수나 네, 이런 곳에서 알게 된 네, 그런 악보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좋아요. 네. 그 마지막 하나 같이 좀 보고 싶은 게 38쪽 보시면요. 논문 보시는 분들도 화면 보면서 38쪽 같이 봐주세요. 38쪽에 가창 제제곡 6곡에 적용할 아카펠라 장르와 난이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잠보부터 즐거운 봄, 샹젤리제, 봄이 오면, 행진, 오페라의 유령을 선생님이 고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은 기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곡들 중에 네.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은 노래들이죠. 네. 그럼 이제 노래를 기존의 아카펠라 곡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 곡을 어떻게 편곡을 할까 해서 두압으로 할래요? 컨템퍼러리로 할래요?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난이도는 그러면 골고루 넣어야지. 네. 그래서 하 2곡, 중 2곡, 상 2곡으로 하고 편곡을 직접 네. 하셔서 넣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카펠라 교육의 완성은 편곡이에요. 네. 편곡이들 편곡은 네, 어렵죠. 좀 어렵죠. 이게 음악 교육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음악 교육이나 이런 과정 안에 전공으로 네. 작곡을 하신 분들도 제법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현장에 나오면 교육용 편곡이나 이런 거를 어려워하실 때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 수준에 맞는 편곡이 된다면 교육은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네. 거라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편곡곡들을 기존곡들을 활용하고 또 네. 이런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하영 선생님의 논문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